전기차 태아죠 태아죠 프랑스 기자도 충격 먹었다. 테슬라 FSD 유럽 도로에서 드디어 제대로 된 평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스드 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FSD는 주로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만 제대로 된 테스트와 평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그것도 현지 테크 전문 기자가 직접 타보고 나서 완전히 충격받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기자분 이름이 줄리안 카도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프랑스의 유명한 테크 미디어인 누메라마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좋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인드 블로잉이었다고 표현했어요. 직역하면 정신이 날아갈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건데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량 주행의 안전성이고 두 번째는 주행 행동의 인간미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움직이잖아요. 규칙만 따르고 융통성이 없고 실제 도로 상황에서 사람처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FSD는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8년을 기다린 그 순간 줄리안 카도 기자는 사실 8년 전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지켜봐온 사람이에요. 2016년, 그러니까 무려 8년 전에 테슬라의 초기 오토파일럿을 처음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8년 동안이나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프랑스에서 누메라마를 위해 테슬라의 FSD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8년 동안 2016년대에 거침없던 오토파일럿과의 첫 만남의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이렇게 예고편을 올린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반응을 또 올렸는데요. 너무 많이 스포일러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미디어는 모든 것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엄청난 영상이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심한 이것만은 말하겠다.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택의 인간미 측면에서도 그렇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분은 8년 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지켜봐온 전문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찬을 한다는 건 정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송 트럭 옆을 몇 센티미터 차이로 추월하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웠을까요? 카도 기자가 나중에 올린 포스트들을 보면 FSD의 특정 주행 상황들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배송 트럭을 추월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트럭을 FSD가 단 몇 센티미터, 그러니까 인치 단위에 아주 가까운 거리로 안전하게 추월했다고 해요. 그런데 카도 기자는 자기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추월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차의 림, 그러니까 휠 테두리 부분이 긁힐까가 봐 걱정돼서 더 넓게 돌아갔을 텐데 FSD는 그걸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FSD는 공간 인식 능력이 정말 정확하다는 겁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차량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은 감으로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하고 넓게 돌지만 FSD는 정확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거리면 충분히 안전해 라고 판단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자전거 추월, 법규를 정확히 지키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자전거를 추월하는 상황이었어요. 프랑스 교통법규상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1k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규정이 있죠. 그런데 FSD는 이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자전거를 추월할 때 항상 1km 거리를 유지했고, 만약 그 거리를 확보하려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면 반대편 차선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침범해서 안전하게 추월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추월할 때 이 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FSD는 법규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동시에 교통 흐름을 막지 않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카도 기자는 결론적으로 FSD의 의사결정이 안전성과 진행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우선시한다고 평가했어요. 안전하게 가되 불필요하게 멈추거나 지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토파일럿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기존의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카도 기자에게 FSD가 일반 오토파일럿보다 광면 앞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도 기자가 뭐라고 답했냐면 비교가 불가능하다, 같은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배송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앞에 실선,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오토파일럿은 어떻게 할까요? 규정상 실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 그냥 멈춰 있을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FSD는 다릅니다. 안전성을 평가해요. 지금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나, 실선을 넘어서 이 트럭을 우회해도 안전한가, 이런 걸 판단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실선을 넘어서라도 진행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람 운전자가 하는 것처럼요. 카도 기자가 특히 강조한 게 이 인간미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를 가장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FSD가 파리의 도심 교통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실제 세상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파리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나요? 좁은 골목길, 불규칙한 주차, 자전거와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딱딱한 규칙만 따르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FSD는 실제 인간 운전자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거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FSD. 그렇다면 테슬라는 지금 유럽에서 FSD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FSD 출시를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스페인부터 볼까요? 스페인에서는 테슬라가 19대의 FSD 테스트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교통총국, 줄여서 DGT에 따르면 이 대수는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스페인 전역의 어떤 국도에서도 이 FSD 차량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야면 스페인 도로망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오스트리아는 또 어떨까요? 최근 채용 공고를 보면 테슬라가 오스트리아에서도 FSD 테스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채용 공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FSD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줄리안 카도 기자의 테스트도 바로 이런 시연회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왜 유럽에서 FSD가 중요할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왜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를 출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째, 유럽은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특히 안전 기준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죠. 만약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 승인을 받는다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둘째, 유럽 도로 환경은 미국과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도로가 넓고 직선이 많고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유럽은 좁은 골목길, 복잡한 노터리, 역사적인 도심 구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만약 FSD가 파리나 로마 같은 도시에서도 잘 작동한다면 그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셋째, 유럽은 거대한 자동차 시장이에요.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 벤츠, 프랑스의 르노, 이탈리아의 피아트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의 본거지거든요. 테슬라가 이곳에서 성공한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25년 12월 3일의 기록. 오늘 우리가 본 이 기사는 2025년 12월 3일에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발행된 지 8시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기사를 쓴 사람은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분이고요. 생각해보면 참 감회가 새로운 게 2016년에 처음 오토파일럿이 나왔을 때만 해도 차가 알아서 운전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고속도로 같은 단순한 환경에서만 제대로 작동했고 도심에서는 한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FSD는 파리 같은 복잡한 도심에서도 사람처럼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배송 트럭을 센티미터 단위로 추월하고 자전거와의 거리를 법규에 맞춰 정확히 유지하고 실선을 넘어야 할 때와 넘지 말아야 할 때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기술의 진화, 그리고 미래, 카도 기자가 사용한 마인드 블로잉이라는 표현, 그리고 인간미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네요. 자율주행 기술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단순히 사고를 안 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인간 운전자처럼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잖아요. FSD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규칙만 따르는 로봇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슈퍼바이스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도 아직은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개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전문가들조차 놀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FSD가 정식으로 출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리뷰와 평가가 나올 거예요. 테드 채널에서도 계속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테슬라 FS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